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 폭설로 농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마포구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충북도가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를 통합 건립합니다. 정부가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농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담양군에서만 비닐하우스 29개 동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2개 동도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담양에서만 눈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비닐하우스는 29동에 이릅니다. 폭설에 농민들은 삽과 빗자루를 들고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쓸어내느라 분주합니다. 내부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비닐을 몇 겹씩 덮었고 지하수를 뿌려 수막도 만듭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치웠고요. 지금 눈 오는 상태를 봐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치워야 될 것 같아요. 하우스는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눈은 꼭 필수로 치워야 돼요. 눈으로 마을 진입로가 막혀버린 화순군 화양면의 한 마을. 무릎까지 쌓인 눈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트랙터를 가진 주민이 마을 진입로를 뚫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프신 분이 동네에 계시다거나 그러면 이제 구급차가 이제 쉽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불악에서 놓고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생각하고 놓고 제사 작업하고. 광주 전남 지역에 비닐하우스 외에 아직 주택이나 축대 등 시설물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치면 담양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의 피해 현황도 속속들이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과 대기업 임직원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음식점, 알고 보니 사실상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부풀려 카드 결제한 뒤 남은 금액은 현금이나 포인트로 빼돌려 공금을 부정 수령하고 음식점은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약 6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광주의 한 유명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영수증에 기재된 카드 결제액은 약 30만 원이지만 실제로 식사를 한 건 20만 원대입니다. 음식점은 실제 식사비의 약 25%를 부풀려 결제한 뒤 남은 돈은 공무원에게 포인트로 돌려줬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식육 판매만 한 것처럼 꾸며 탈세했습니다. 처음에죠. 이런 식당에서 카드값을 지시하는 거는 면세 매출 발생시키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지시를 내리니까 잘 따랐던 부분이고 허위 매출로 자료를 만든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실제로 그걸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죠. 주 고객층은 공무원부터 대기업 임직원까지 약 5개월 동안 광주 일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공금을 이른바 카드깡식으로 부정 수령한 금액은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심지어 카드로 과다 결제한 뒤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빼돌려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적 정황은 음식점 대표가 점장에게 카드깡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에서 확인됩니다. 사실상 음식점의 탈을 쓴 불법 환전소인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해당 음식점은 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가족이 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 어디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서들로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직 단체하겠다는 게 약점은 아니잖아요. 모든 관공서가 다 그렇고 이게 뭐 솔직히 별 큰 문제도 없어요.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으면 되고. 해당 음식점의 회계관리를 해온 전직 점장은 지난 9일 매출 정보와 정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 및 운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6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과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 제도와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권익 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16명이 직접 참여해 누리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올해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 구축, 청소년 전문 진로 진학 상담 지원 강화, 마포구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청소년들의 고민을 고려한 2023년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며 진로 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이 안전한 무인 점포, 성교육 강화 및 남성 피임 도구 키오스크 설치를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2023년 청소년 정책 제안 주민 동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정책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확인 및 동의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실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창업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 도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대전시가 대전 창업 온라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대전 창업 온라인 홈페이지는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주요 콘텐츠별 코너를 마련해 콘텐츠별 세부 사업 계획 등을 세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창업자들이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콘텐츠별 세부 사업은 사업 모집, 창업시설, 창업상담, 자유 게시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은 물론 창업 길라잡이, 1:1 대화 멘토링, 온라인 창업 강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대전 창업 온라인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전 창업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3차 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600m의 캠프워커 서편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동편 비상활주로 구간 700m와 함께 3차 순환도로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그동안 대구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캠프워커 서편도로 건설 사업의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84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면서 이에 따른 3차 순환도로 개통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매년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확정 내용에 신규 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캠프워커 서편도로 개설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용평면 일대에서 전승되는 농사풀이 농악입니다. 이날 용평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는 평창 둔전평 농악 보존회원 및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둔전평 농악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철규 보존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정용 강릉원주대 교수의 평창 둔전평 농악 전승과 강원 농악의 위상을 주제로 한 학술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어 이은주 강릉원주대 교수, 김경남 세명대 대학원 교수가 강원 지역 농악 판굿의 치배 구성과 복색 고찰, 평창 용평선안군 농악의 전승 구조와 의미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창 둔전평 농악이 한국 농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행정 지원과 농악대 운영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의 전격 시행을 위해 참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의료비를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 제도입니다. 우선 이 일은 선행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서 더 진료가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을 막기 위한 돈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또 자기 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덜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호협약을 통해 충북도에서는 의료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무 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 및 상환 관리를 위한 이행 노력, 참여 의료기관은 사업 안내 및 최선의 진료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북도는 올해 내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는 도내 농협은행 27개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국내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시대를 앞당기고자 중앙정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관에 지역 이양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HW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역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 기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의제로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 예산을 광역단체에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각지 관할구역에 대한 행정사무를 도맡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시대 근거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찍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데 대해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뜻깊은 성과를 내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정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중심 혁신 도정 실현을 위해 활동한 제2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북부권 발전전략 대토론회를 끝으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2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경북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미자 국회의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최종 성과 보고와 함께 민선 8기 북부권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메타버스 시대와 제2서원운동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복합 원격화 산업을 선도하는 제2서원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선 8기 시군별 핵심 프로젝트 발표와 북부권 발전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지방소멸 극복 대안 제시 등 도정의 한 축을 맡아 단순한 자문을 넘어 새로운 정책을 발굴 제시하는 등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연구 중심 도정의 핵심이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를 입은 대성 아파트가 있던 부지에 북구 보건소 및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전국 최초로 통합 건립합니다. 지난 12일 포항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꿈이 실현될 이곳에 첫 삽을 떴는데요. 이번 사업은 완전한 재난 극복의 상징적 의미도 깊습니다.
포항시는 10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자 지역의 종합 건강관리 기능을 할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4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는 112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파주택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곳은 건강체험관, 스트레스 측정관, 북카페와 같은 열린 건강문화공간과 함께 보건소 진료공간, 트라우마 상담 및 치료실 등으로 조성되며 2024년 11월 완공 후 2025년부터 시민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이 도농 간의 보건 의료 환경 불균형 해소와 미래 대비 스마트 보건 행정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간을 함께 운영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건강 친화도시의 포항으로 거듭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뒤 땅을 사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어 한때 인기였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 대행사가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190억 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가로채고 달아났습니다. 광주시 소촌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에 투자한 조합원 500여 명은 가입비 19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는 마치 조합 설립 기준인 토지 사용 승낙서 동의율이 80%를 넘어선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산구청에 신고된 토지 사용 승낙서 동의율은 겨우 6.3%에 불과했습니다. 조합 설립 기준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전부 다 그 사람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몇 개월 동안을 참으면서 비 다 맞춰지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대신에 제발 좀 돈 좀 돌려달라. 저희들은 그런 마음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합원들은 멘붕 맞죠.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위기를 느낀 조합원들은 토지 확보 증빙 자료와 업무 추진 비용 내역들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난 10월 무산됐습니다. KBC 취재진은 수차례 시도 끝에 추진위원장과 연락이 닿았지만 돌아온 건 시간 끌기식 답변뿐이었습니다. 조만간에 집행해서 줄 예정인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쯤으로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 좀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 투자한 19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린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부가 예상대로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2일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산업 육성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공식 지정된 고흥. 위성의 경남 사천, 연구와 인재개발의 대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가 있어 발사체 산업의 최적지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민간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술 이전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우주 기업들이 고흥의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자체가 사업화가 돼야 됩니다. 발사체 서비스가 됐던 미국처럼 지구 궤도뿐만 아니라 달을 포함해서 관광 사업화를 하든 어떤 그런 이윤 가치를 위한 사업화로 아마 퍼져나갈 거고요. 전남도는 정부의 우주 클러스터 선정에 맞춰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 확충, 기술 사업화 센터 구축,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2031년까지 1조 6,084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조 6,66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라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개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전남이 우주로 나아가고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되는 고흥. 은퇴자의 도시에서 세계 최대 우주도시로 급부상한 미국 플로리다처럼 농업도시에서 최첨단 우주도시로 도약하는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나라 하늘에서 개기월식, 천왕성 엄폐 등이 나타난 적 있죠. 오는 2023년에도 부분월식, 유성호 등 밤하늘에서 화려한 우주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분월식을 볼 수 있고 12월에는 관측 조건이 좋은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찾아오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우주쇼처럼 2023년 더욱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